예, 여러분, 두 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시간이 요래. 지금 실패는 5번 했나? 영상 찍기 힘드네요, 생각보다. 빨리 하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알다시피 이걸 한 번쯤 들어봤겠죠.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간 전쟁이죠. 임진년에 일어난 일본 외놈들의 난리라는 뜻에서 임진왜란인데, 이제 외에는 일본을 낮추는 표현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과 배경 먼저 봅시다. 일본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었죠. 무사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통일이요, 라이벌들을 다 제거하면서 한 통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항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항복을 받았을 때 불만이 있겠죠. 그 불만이 있는 라이벌들을요, 이걸 다이묘라 부르는데, 그 라이벌들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본 내부에 있는 불만을 조선 땅에 쏟아 붓고 싶었던 거죠. 누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임진왜란의 한 원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 대륙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 조선을 넘어서요, 명나라를 치고 인도까지 정복을 하겠다. 야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헛된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는 망상이었던 걸로 밝혀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에게 뭐라고 했냐? 그 시가 좀 잘못 보일 텐데요. 정명가도라고 그랬습니다. 명나라 우리가 조선 우리가 명나라 정복할 테니까 길 좀 비켜봐라. 근데 조선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조선으로서는 안 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그냥 명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대륙 침략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조선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치고 인도를 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조선의 상황.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조선이 굉장히 좀 허무하게 전쟁 초반에 좀 너무 빨리 털려요.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됐냐를 살펴보면요, 200년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랜 전쟁 시대죠. 조선은 오랜 평화의 시대입니다. 실전 경험이 일본은 적어야 많아요. 전투 경험이 많죠. 풍부하죠. 근데 조선은 어때요? 실전 경험이 대부분 부족해요. 부족. 뭐 이런저런 원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읽다 보면은 뭐 전투병력 노동의 동원, 옷감 내는 거, 옷감이 당시 돈인데요. 이것도 군대 가는 걸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배층이 군대를 안 가요. 그리고 군포도 안 내요. 이 옷감도 안 내요. 지배층이. 이런 것들이 조선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죠. 다만 조선도 전쟁 대비는 했어요. 뭐 성도 쌓고, 여기 일대에 성도 쌓고, 그다음에 뭐 우수한 사람들, 이순신 장군 같은 우수한 사람들을 배치도 하고. 근데 문제는 조선이 생각했던 일본의 침략 규모는 1만 정도 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쳐들어올 걸 전혀 모르진 않았어요.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올지 몰랐지. 15만에서 20만이 조선 땅에 쳐들어왔으니까요. 일본군이 한꺼번에 어마어마하잖아요. 1만을 예상했는데 15에서 20만이 침략을 했습니다. 예상 밖이었죠.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요. 자, 어쨌든 봅시다. 계속해서. 전쟁의 양상입니다. 먼저 일본군이 초기에는 어때요? 전투를 승리해요. 계속 이깁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정신을 차리고요, 병력을 가다듬어서 반격에 나섭니다. 이 반격이 먹혀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계속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 우리 휴전하자. 휴전하자 해서 전쟁 멈추고 잠깐 우리 타임 얘기 좀 해보자. 휴전 협정을 합니다. 협정이 잘 안 돼요. 이게 실패하고요.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정유재란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정유재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일본군의 뜻대로 전쟁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잘 안 풀리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쟁을 일으킨 누가 죽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죽어요. 본국에서, 일본 본토에서. 그래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일본이 이겼다가 나중에 조선이 이겼다가 휴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철수한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잠깐 봐보죠. 15, 20만의 일본군이 침략을 했습니다. 탄금대 전투라는 곳에서 조선 기병과 일본 조총병이 붙었고요.
일본군이 이겼습니다. 충주거든요. 여기가 충주. 충주가 뚫리면서 한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일본군 다이묘 장수를 선두로 해서 그 전쟁 시작한 지 20일도 안 돼서 수도인 한양이 어떻게 돼요? 네, 함락되고 맙니다. 이 빨간색 선은 일본군의 진출로입니다. 다음 지도에도 그렇게 나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빨간색이 여기서는 일본군입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국왕인 선조가요. 쳐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계속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기서? 아니죠. 도망을 쳐야죠. 압록강 근처까지 도망을 칩니다.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뜯어 말려요. 전하 그러면 안 된다고. 어, 압록강 근처까지 도망을 칩니다. 누가? 국왕 선조가. 아들 광해군은 세자 광해군은 어떻게 해요? 남쪽에서 전쟁을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망치고 아들은 남아서 지키고 백성들이 누굴 더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광해군을 더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그 선조는 나중에 가면 광해군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도 굉장히 많이 질투를 합니다. 본인은 도망쳤는데 남아서 싸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샘도 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수 없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국왕으로서 참 어찌 보면 조금 좀 더 대범했으면 싶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일본군이 초반에 엄청 잘 밀었다는 거죠. 조선을. 그러니까 다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길 줄. 근데 뭐냐면 상황이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일본군의 멘붕이 시작되는 거죠. 봅시다. 조선의 반격입니다. 조선은요. 지금 여기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이쪽에? 명나라가 있잖아요. 명나라한테 가서 지원군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지원군이 옵니다. 여기에 지금 1번, 2번, 3번 얘기한 거는 조선이 반격, 그러니까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 개의 중요한 변수들이에요. 뭐냐? 명나라의 지원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승리, 그 다음에 의병운동 이렇게 크게 세 개인데요. 명나라 지원군이 어쨌든 들어오면서 뭐가 되느냐? 평양까지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왔던 일본군이 평양성에서 물러납니다. 평양선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해요. 그러면서 평양을 조선이 그러니까 명나라가 탈환을 빼앗고요. 평양을 빼앗고 다시 되찾고요. 빼앗고가 아니라 되찾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입니다. 권율이라는 장군이 행주산성이라는 곳에서 화약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이걸 행주대첩이라고 불러요. 대첩은 큰 대자에 전투 첩자 그래서 크게 이긴 전투를 이렇게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행주대첩. 권율 누가요?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요. 행주대첩에서 조선군이 승리하면서요. 서울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인 서울 한양을 탈환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이요. 한산도 대첩이죠. 거북선과 판옥선을 활용해서 하객진을 펼칩니다. 학의 날개를 펼친 것처럼요. 이렇게 일본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에워싸서 마치 학의 날개처럼 일본군을 에워싸서 한포사격으로 공격을 합니다. 배에서 대포를 쏴서 일본 해군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산도 대첩의 의미는요 단순히 조선군이 승리했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일본이 원래 구상했던 건요 이렇게 육군이 올라갈 때 육군이 여러분 그 공부하다 보면 배고프죠. 전쟁하면 배 안 고프겠어요? 고프겠어요? 졸라 배고프죠. 전쟁하면 엄청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밥 문제를 그러니까 수군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군이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육지에 있는 일본군에게 밥을 대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한산도에서 그게 어떻게 돼요? 예, 막혀버린 거예요. 막혔어요. 그러니까 나아가려다가 막힌 거죠. 완전히. 좀 흐릿하네요. 이상하게. 좀 설명할까요? 원래 이렇게 나아가는 게 목표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다고요. 남해 보급로가 차단됐다고요. 그리고 또 일본군이 노렸던 건요. 여기 전라도 이쪽 일대가 평야가 많아요. 평야가 많아서 여기를 빼앗아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요. 여기를 장악을 하고 여기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서 실어 날라요. 얼마나 그러면 여기서 싸우는 일본군이 배가 부르겠어요.
쌀을 생산해서 쌀을 여기서 시로 나른다니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싸우는 일본군은 밥 잘 먹고 잘 싸우겠죠. 근데 한산도에서 일본군이 박살나면서 패하면서 그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남해안 보급로가 차단되고 전라도에 있는 그 쌀을 많이 생산해낸 곡창지대가 보호가 돼요. 한산도 대첩의 의의는 그렇습니다. 일본군의 진출을, 그러니까 일본군의 진격을요 막았다는 거예요. 남해안에서 일본군이 함부로 설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각 그 지방에 있던 양반들이요, 자기 집 고을 백성들을 이끌고 의병이라는 걸 만듭니다. 의병은 뭐냐? 의로운 병사, 올바른 일을 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정식 군대일까요? 정식 군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내 나라, 여기 보면 점점점 찍혀 있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대충 그 의병 활동 어디서 일어났는지 표시를 한 겁니다. 대충 간단히. 이 사람들은 자기 고을, 자기 나라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어난 군대예요. 그러니까 조선군 정규군과 함께, 국가의 정규군과 함께 일본군의 타격을 가합니다.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뭐냐면 얘네들이 생각했던 건 한양 도성 함락시키면, 여기 함락시키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끝이 나왔나? 안 나요. 막 이순신이라는 웬 듣도 보도 못한 장수가 막 나가가지고 자기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리고 명나라 군대까지 개입해버리고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의병인지 뭔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자신들 전선을 막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뜻대로 안 풀리는 거죠. 짜증이 납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게 못 해먹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일단 잠깐 멈추자. 타임. 휴전하자, 휴전. 그래서 조선이 이제 스스로 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명나라와 일본이, 그러니까 명이 조선을 대신해서요, 명과 일본은 휴전 협정을 추진해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휴전을 하면서 야, 내가 이러면 조선에서 물러날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웃기는 게 뭘 요구하느냐 보세요. 뭘 요구하느냐? 조선의 남부, 그러니까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일대를 어떻게 하라? 할양, 여기를 일본에 바쳐라. 이걸 일본 땅으로 해라. 그리고 명나라 황제의 딸과 나를 결혼을 시켜라. 그러니까 나에게 명나라 황제의 딸을 시집 보내라, 이런 거였습니다. 도저히 조선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명나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중간에 사이에 끼인 대마도가, 여기 있던 애들이요, 중간에서 일종의 사기를 쳐요. 그러다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